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큰일이 생긴 것도, 누가 심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도 심하게 다툰 것도 없고, 특별히 슬픈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갈 즈음, 몸보다 마음이 먼저 꺼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가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냥 똑같았지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전혀 똑같지 않았던 하루. 부처는 이런 날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온 날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조용해진 마음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잠깐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주시면 그 조용한 응원이 모여 이 공간에서 더 오래, 더 온기 있는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는 괜찮았습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바깥바람 한번 맞고, 할 일도 하고, 사람도 조금 보고, 그렇게 하루를 무난하게 지나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지친 날입니다. 오늘 뭐가 그렇게 힘들었지? 곰곰이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한숨은 먼저 나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닙니다. 허리가 뻐근할 수는 있고 무릎이 시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늘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피곤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몸은 아직 괜찮다는 것 같은데 마음이 먼저 나 오늘 좀 힘들다고 말하는 날입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외투를 걸어두고 불을 켜는 그 짧은 동작들이 평소보다 느리게 이어집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그날은 괜히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싱크대에 컵 하나가 놓여 있는 것도, 리모컨이 자리에 없는 것도, 가스불을 켜는 소리도 그날은 조금 크게 들립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오늘 어땠어?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야기할 사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늘 하던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옵니다. 뭐 늘 똑같지. 상대는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올라옵니다. 똑같지 않았는데. 그날은 전혀 똑같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저녁을 차리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입맛이 없는 날. 국을 데우다가도 불을 끄고 그냥 앉아버리는 날. TV를 켜놓고 멍하니 보다가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날. 이런 날은 누가 옆에서 왜 그래? 하고 물으면 더 곤란합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이라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날은 이유 없이 과거가 자꾸 고개를 듭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잠깐 낯설게 보였고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다가 문득 떠오른 한 장면이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했던 말, 받았던 말,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넘겼던 표정 하나. 요즘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멈춰 서는 날도 있습니다. 서랍을 열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다가 젊은 시절 손글씨를 보고 손이 멈춥니다. 그때는 그 글을 쓰던 내가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의 나는 그 사람과 조금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거리감이 서글픕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기특함보다 먼저 쓸쓸함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가족과 통화한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에 남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짧게 끊었을 뿐인데도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바빴던 시절이 있었지. 나도 그랬지.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쪽이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서운한 사람이 되게 만들까봐
우리는 또 입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속으로 말합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러지? 이제는 이런 감정도 내려놔야지. 그런데 내려놓으려고 애쓸수록 더 붙잡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꾸지람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달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몰아붙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작아집니다. 그날의 피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왔는데 우리는 마음에게까지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린 마음은 밤에 나와서 더 크게 떠듭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때 말이야 하면서요. 부처는 이런 날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정상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려 애쓰는데 마음은 원래 그런 틀에 잘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절처럼 변하고 날씨처럼 흐려지고 또 맑아집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누군가 요즘은 마음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준다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제일 솔직한 대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쉬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저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원래 내가 좀 그래. 그러고는 조용히 포기합니다. 이제 와서 바뀌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날엔 해결책을 찾기보다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습관대로 설거지를 하고, 습관대로 약을 챙기고, 습관대로 이불을 펴고, 습관대로 불을 끕니다. 몸은 습관으로 하루를 마치는데 마음은 그 습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말을 겁니다. 너 오늘 좀 힘들었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더 바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괜히 청소를 더 하고, 괜히 정리를 더 하고, 괜히 무언가를 더 합니다. 마음을 조용히 만들기 위해 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부처는 그 지점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진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마음을 안다, 모른다. 우리가 마음을 모른다니요. 우리는 평생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처가 말한 모른다는 뜻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해왔지, 마음을 바라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곧 나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서운하면 내가 서운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불안하면 내가 불안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무거우면 인생이 무거운 것 같고, 잠이 안 오면 앞날이 다 막힌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오늘 마음이 무거운 날일 뿐인데도요. 부처의 이야기는 삶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 인생을 시작해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건네는 건 낯선 질문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정말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를 한번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마치 옆에 앉은 사람이 잠깐만 숨부터 고르자 하고 말하듯이요. 이 질문이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뭘 더 하라고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노력하라, 더 참아라, 더 긍정해라 같은 말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버티는 말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참아. 견뎌. 원래 다 그래. 그런 말들이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나이에 그 말들은 가끔 독이 됩니다. 버티는 힘이 줄어서가 아니라 버티는 말이 더는 마음을 살리지 못해서입니다. 부처의 질문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는 것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예쁘든 못나든
고요하든 복잡하든 우선은 보는 것부터 하자고 합니다.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마음을 붙잡고 있던 손이 잠깐 느슨해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에 잡혀 있었구나. 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그날 밤의 숨을 조금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다가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대화를 흘려듣다가 혹은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데를 혼자 오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혼자였지? 꼭 외로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것인데도 그 변화가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이 너무 익숙해서 마음이 아픈 걸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젓가락 소리만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 조용함이 괜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거나 TV 소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소리를 키우면 마음이 조용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은 더 멀리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부처의 질문이 슬쩍 떠오릅니다. 지금 이 마음을 정말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는 그 보기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자리. 그 자리만 잡아도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루 끝에 이유 없이 지친 그 순간을 나이 탓으로 덮지 않고 성격 탓으로 밀어내지 않고 잠깐만 옆에 두어보는 겁니다. 아, 오늘은 마음이 먼저 지친 날이었구나. 그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내일을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오늘이 조금 덜 무너집니다. 부처가 말한 것도 결국 그 정도였을 겁니다. 큰 길을 새로 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마음이 빠져나갈 작은 숨구멍 하나를 만드는 것. 이제부터는 그 숨구멍이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이 나가 되는 순간이 어디인지, 그 흔한 하루 속 장면들로 더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장 시끄러워지는 시간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밖에서 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 장 보러 다니며 사람들 사이를 오갈 때는 마음이 비교적 얌전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혼자가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닙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내일은 비가 온다더라. 그런 가벼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지면 생각의 결이 달라집니다. TV를 켜두긴 했지만 소리는 배경으로만 남고 화면은 흐릿해지고 마음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생각은 이상할 정도로 꼭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있었던 일보다 이미 지나간 일이 먼저 떠오르고 지금의 나보다 예전의 내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때 그 선택은 맞았을까?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 질문을 다시 꺼냅니다. 마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 말하듯이요.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나이도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부처는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실패나 퇴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마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밖이 조용해졌구나 라고 봤을 겁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말을 걸어도 들을 틈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면서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뤄둘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하루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마음은 자기 차례가 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조용해질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제야 앞으로 나올 공간을 얻은 겁니다. 부처는 이 현상을 아주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밖의 소리가 줄어들면 안의 소리가 들린다. 그동안 우리는 밖의 소리로 마음을 덮어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들고 일정을 채우고 괜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마음을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럴 힘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제야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말을 걸면 바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나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 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부처는 이 지점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과 그 생각이 나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괜히 숨을 세어보기도 하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 얼굴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래전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연락이 끊긴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은 말 한마디 섞기 어려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말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조금만 달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부처는 이때 그 생각을 쫓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밀어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말합니다. 아, 지금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생각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 덕분에 생각은 생각으로 남고 인생 전체의 판결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밤을 바꿉니다. 전에는 생각 하나가 밤 전체를 잡고 흔들었다면 이제는 생각이 왔다가 조금 머물다 지나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나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처가 말한 속지 않음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은 꼭 밤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낮에도 옵니다. 다만 낮에는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가 그렇습니다. 밥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놓고 나면 식탁이 조금 넓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의자가 하나 더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괜히 그 의자를 한번 봤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밥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숟가락이
조금 느려집니다. 이럴 때 마음은 말을 붙입니다. 이제 이런 시간이 많아지겠지. 점점 혼자가 되는 거겠지. 우리는 이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앞으로를 살아버립니다. 부처는 이걸 미리 괴로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식탁은 그저 오늘의 식탁일 뿐인데 마음은 앞으로의 모든 저녁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그는 이때도 마음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마음이 앞으로를 당겨오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있으면 식탁은 다시 식탁이 됩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이 내 인생 전체의 예고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병원에서도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 주변을 둘러보면 다 비슷한 얼굴들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들, 서류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괜히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데 올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병원이 일상이네. 의사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여러 갈래로 갑니다. 혹시 안 좋은 건 아닐까? 이제부터는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 앞으로는 어디까지 혼자 할 수 있을까? 부처는 이런 마음을 겁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솔직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의 변화가 삶 전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 대기실에서의 마음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 속에서도 부처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 다 살지 말라.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의사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갑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고릅니다. 아, 지금 나는 기다리는 중이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가족과의 통화 뒤에 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마음이 남는 날이 있습니다. 별말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괜히 말이 짧았나? 조금 더 물어봤어야 했나?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부처는 이런 마음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마음을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아직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흔들림 뒤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괜히 전화했나? 말을 말 걸 그랬나? 나는 늘 이렇지. 이 말들이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부처는 이때도 결론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여운을 갖고 있구나. 그 이상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운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마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걸어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하루 동안 참아두었던 것들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일들이 괜히 커 보이고 사소했던 말들이 갑자기 마음에 걸립니다. 이때 우리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만 생각하자. 왜 또 이러지? 부처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꿉니다. 아, 오늘 마음이 좀 바빴구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아도 되고 잠을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두면 잠은 어느 순간 슬며시 다가옵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편안함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조금 덜 괴로운 상태. 인생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조용해진 상태. 이 상태가 쌓이면 삶은 조금 덜 아파집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디선가 고쳐야 할 것 같다는 느낌부터 듭니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 같다. 이 생각은 좀 버려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마음 이야기는 늘 피곤해집니다. 조금만 깊어져도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르게 만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괜히 몸이 무겁고 마음도 같이 가라앉아 있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고 하루가 벌써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제는 아침이 힘들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겠네. 아침의 마음으로 하루 전체를 미리 정해버리는 겁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아주 조용히 짚습니다. 아침의 마음은 아침의 마음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은 그냥 사실입니다. 그 사실 위에 그래서 오늘은 다 힘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면 아침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무거움이 하루의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고 창문을 열고 밖에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 그렇게 하루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이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운을 내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믿지 않는 연습입니다. 부처는 이걸 연습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삶의 감각에 조금 더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낮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 예전보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조금 처진 어깨, 생각보다 느린 걸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 이제 정말 예전이 아니구나. 이 말에는 괜히 서운한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는 이런 순간에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교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마음, 남아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먼저 보는 마음, 그 마음을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나를 전부 설명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마음도 있구나. 그렇게 두면 비교는 비교로 남고 나 자신은 비교 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가 말한 자유에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 하나에 붙잡히지 않는 자유. 오후가 되면 몸이 조금 더 느려집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에 처리했을 일도 이제는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또 말을 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힘드네. 점점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구나.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말 뒤에 붙는 다음 문장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어졌다. 이 문장이 붙는 순간 몸의 변화는 삶의 판결이 됩니다. 부처는 몸의 변화와 삶의 가치를 같은 선에 놓지 않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건 자연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사람의 가치를 줄이지는 않는다고 아주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 얻는 일입니다. 몸이 느려졌다는 사실 위에 자책을 얹지 않고 기억이 더디다는 사실 위에 불안을 얹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사실 위에 패배감을 얹지 않는 일. 이렇게 마음 위에 얹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아도 느낌은 달라집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집안에 불이 하나 둘 켜질 때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지도 않고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깨달음이니 수행이니 하는 말보다 이런 순간을 더 귀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덜 조급한 상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않았지만 오늘을 견딜 만한 상태. 이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를 크게 계획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 질문에는 젊을 때처럼 의욕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쓸쓸하고 조금 조심스럽고 조금 솔직한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부처는 이 질문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나오는 시기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뭔가를 더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어질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했고 더 증명해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채로 다음 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하루의 틈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그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밉니다. 어느 날은 그 마음이
괜히 서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날. 딱히 슬픈 일이 없는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시큰한 날. 부처는 이걸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봤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느라 참아왔던 감정들, 정리되지 못한 생각들, 그때는 넘길 수밖에 없었던 마음들이 이제야 자기 차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마음은 어쩌면 가장 솔직합니다. 꾸며서 말하지 않고, 과장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툭툭 말을 걸어옵니다. 좀 외롭다. 좀 지쳤다. 이제는 덜 애쓰고 싶다. 이 말들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처는 이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덮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외로움이 있구나. 지침이 있구나. 이제 덜 애쓰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까지 오면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일하는 사람의 역할,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 그 역할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그 역할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쉬게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야 의미를 되찾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고 창밖을 한번 바라볼 때 괜히 하늘색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장면인데 오늘은 잠깐 멈춰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부처는 이 느슨함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꽉 쥐고 살아온 삶에서 손을 조금 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기 무게로 서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을 잘 산다는 건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걸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더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끝까지 적대시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그래, 오늘은 무겁구나 하고 그 무게를 인정해주는 것. 오늘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래,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그 조용함을 굳이 깨지 않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아도 안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덜 흔들리고, 덜 자책하고, 덜 급해집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완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덜 괴로운 상태라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이 조금 덜 시끄럽다면, 조금 덜 날카롭다면 그걸로 이 이야기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지금 이 나이에는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조금 숨이 편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마음도 하루에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덜 흔들리는 시간이 한 번 생기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부처가 말한 희망은 미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을진 몰라도 여기까지 잘 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대로 오늘 하루를 마쳐도 괜찮습니다.